그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어머니한테 다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너 저기 차라리 섬에 가서 너 혼자 살아라고 해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하고 누나들이 가족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95년도부터 보건법이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가족 교육이 실시됐는데 부산 지역하고 또 몇 군데가 이렇게 가족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누나가 가서 가족 교육을 받고 이제 언어 소통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걸 배워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 집안이 좀 감정 표출이 좀 심한 가정이어서 탁 말하면 피폭물 치듯이 탁 치는 가정이에요. 바로 이게 나와요, 감정이. 그러니까 서로가 강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아요. 그런 좀 패턴이 많았었는데 또 좋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감정이 이게 서로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고슴도치 같이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가족 교육을 받고 나서 부모님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말하는 그 패턴이 좀 달라지시더라고요. 이제는 막 질서적으로 이게 지적하는 말투였는데 이제는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말투로 바뀌면서 말이 좀 부드러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린 저한테는 이제 그런 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맞춰주시고 이제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마찰이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표출이 심하면 재발률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감정을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좀 부모님이 져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쪽으로 가니까 그다음부터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어머니한테도 좀 하고 싶은 얘기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공감이 좀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좀 안 됐는데 나중에 아버지도 좀 들어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받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는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과 그리고 너를 믿는다는 표현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들을 못 믿잖아요. 어쨌든 병원에서 또 사고치고 집에 있는 물건을 부시고 많이 또 들어가야 되고 막 가족들이 벌벌 떨고 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가족들이 변화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좀 더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거기까지 해주시고 떠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가족 협회에서 하는 수리도 됐었고 2010년도에는 판이 간사 일을 잠깐 했었고요. 이제 그런 카페에서도 이제 스텝 같은 걸 했습니다. 그리고 33살에 야간대학 가서 복지과 들어가서 정신건강의학과 취업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0대 후반에 모든 사람들이 제가 나이가 그때도 작은 나이는 아니에요. 처음 취업하기에는 작은 나이가 아니어서 태권도 사범을 뭐 10년 정도 하긴 했지만 이제 병원에 취업을 하려니까 안 될 거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패키지를 했습니다. 취업 패키지.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취업 패키지를 하고 그래서 연계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수원 쪽의 병원에 제가 취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1년 정도는 되게 불안했습니다. 네, 제가 아는 환자분 만나니까 저 당사자 만날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안 만나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말 하기 되게 부끄러운 건데요. 저를 숨기지 않고서는 적응하기가 되게 힘든 상태였어요. 만약에 제가 병원에 입사했는데 저 환자면 바로 일을 못하면 현실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적응을 하면서 직장에서 이제 좀 생존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좀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하는 과정에 이제 눈치도 별로 없고 사업 판단에도 좀 떨어지고 했었는데 계속 이제 습관적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일을 하면서 또 했고 이제 보통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의미를 좀 찾는 그런 봉사를 이제 대한민국의 다리학품이라는 이제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99년도 2000년부터 해서 한 20년 정도를 제가 봉사를 나름 했었는데 거기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아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강함이다. 최근에 마인드 포스트에 며칠 전에 글을 올려서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주제로 해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병원 일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좋아졌냐는 것을 얘기하려면요, 자기를 좋아하기가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사자는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고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수용할 수 없고 남을 미워하기 쉽습니다. 오만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화내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면 자중자애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를 함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망상의 환청으로도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좋아해보자. 나의 장점, 단점들도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병을 아는 첫걸음이더라고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병을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나를 먼저 이해하고 병을 또 공부하기도 했는데 두 가지를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서 주변과 지인들에게 마음을 열자. 저도 친구 관계가 저도 이제 병원에 인연이 있다 보니까 군대에 가는 친구들하고 타이밍이 잘 맞아서 친구들을 많이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 좋은 친구들은 남아 있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연결은 됐는데 제가 이제 이런 뭐 병원에 입원했던 모습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거 고백했을 때 떠나갈 친구면 좋은 친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안 떠나가. 이 친구 나하고 좋은 친구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도 제가 좋은 친구들을 10명 있는데요. 함께 있어줬던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기에 충실하자. 네, 기본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본기라 그러면 모든 게 운동이나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한데요. 그 약에 대해서 약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거의 25년째 계속 복용하고 있는데요. 약을 잘 먹는 게 굉장히 첫 단추를 잘 이제 하는 채워주는 것 같아요. 보통 약을 안 먹고도 미병 상태에서 정신병을 이렇게 딱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좀 케이스가 좋아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긴 한데 재발을 하고 3번, 4번, 10번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약을 먹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약은 어떻게 보면 완치약이 아닙니다. 조절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절을 시키는 약이지 완치시켜갖고 병을 깨끗하게 만드는 약이 아니에요. 약에 대한 개념을 조절약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당뇨병이나 이제 고혈압같이 먹는 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먹었는데도 스트레스 상황이 많아졌을 때 제가 재발한 적이 있어요. 약이 거의 다 잘 막아주긴 한데 스트레스 상황일 때 대처를 못하고 약물 조절을 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어요. 제가 한 2번 정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약하고 스트레스 관리는 거의 이제 저울같이 양 사이드에 있어요. 그래서 약물 관리도 잘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지 나중에 생활 관리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관리는 또 그 다음에 굉장히 필요한 건데요. 그 수면 관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밤에 잠을 논스톱으로 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당사자가 논스톱으로 자고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밤에 잠을 잘 자는가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있고 왔다 갔다 하거나 설치거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무거워서 멍한 상태로 있다. 잠을 못 잤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며칠이 지속이 됐다. 재발할 수가 있어요. 재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면을 통해서 한 7시간, 8시간은 노스톱을 잘 자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뜬한 느낌을 가졌을 때 가족들은 안심이 되죠. 잠을 체크해 줄 수 있는 게 가족의 역할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 부모님도 저의 잠이나 약을 챙겨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 스스로 계속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식사, 조울증이나 조증 이럴 때는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고연증이 돼도 스스로 밥 챙겨 먹기 힘들어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밥을 잘 먹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밥을 안 먹으면 짜증이 납니다. 사람들이 탄수화물이 줄어들면 예민, 짜증, 분노, 폭발